안녕하세요, 똑딱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시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게 인간 기본 욕구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국 심장협회에서 제시하는 심장마비와 뇌졸중 예방법 8가지를 배워가시면 건강에 큰 초석을 놓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보면은 첫째, 위험요소 파악하기, 둘째, 건강 식단, 셋째, 운동, 넷째, 체중 조절, 다섯째, 금연, 여섯째, 지병 관리, 일곱째, 약물 복용, 여덟째, 팀플레이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게요. 첫째, 위험요소 파악하기입니다. 건강하고 싶다면 제일 먼저 나 자신의 몸 상태를 알아야겠죠? 내 상태를 모르는 상황에서 건강 유지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어불성설이란 말입니다. 내 상태를 미리 알아두고 건강의 위험요소의 싹을 싹 밟아놓으면 훨씬 더 오래오래 그리고 재미있게 여생을 사실 수 있겠죠. 기존의 지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치료 계획 결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셔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건강하다고 생각할 때 자신을 돌아보고 생활 방식에 구멍난 곳이 있다면 얼른 수리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실제로는 놓친 고기가 실제로 크기도 하고 한번 떠난 버스는 다시 돌아오진 않기도 하니까요. 그래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습관 들여야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 식단입니다. 사람이 사는 이유는 뭘까요? 먹기 위해 사는 걸까요? 살기 위해 먹는 걸까요? 저는 둘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살기 위해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기왕이면 맛있는 음식 건강하게 오래오래 먹고 사는 게 찐 행복 아니겠습니까? 정제 탄수화물이나 가공육, 탄산음료나 튀긴 음식들은 먹을 땐 기분이 참 좋아요. 입을 아주 행복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몸에 좋은 약은 쓰다고요. 양약고구라는 사자성어인데 좋은 음식도 일견 비슷해요. 몸에는 좋을지 몰라도 먹어보면 맛은 딱히 없는 경우가 종종 자주 있죠. 근데요, 웃기게도 몸이 아파서 먹는 음식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몸이 아프면 햄버거니 콜라니 감자튀김이니 잘 찾지 않게 되죠. 결국 미역국이나 엄마가 해주시는 집밥 먹게 되잖아요. 아픈데 탄산 좋아서 드시는 분들이나 튀긴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물론 개인 선택이니까 뭐라 하진 않겠습니다만 대개는 자극적이지 않고 채소로 조리된 음식들이 실제로 몸에 좋은 음식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뇌졸중을 줄이는 음식으로 지중해식 식단 영상을 올렸더니 들기름에 밥 비벼 드신다는 분도 계셨어요. 지중해식 식단에 대해서 좀 공격적인 언사를 좀 하신 분도 계시는데 지중해식이건 한식이건 일식이건 여러분 상황에 맞는 음식 중에 최고로 영양가가 높고 몸에 무리가 덜 가는 음식으로 변화를 한번 시켜보세요. 저는 이 식단 변화가 주는 힘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뭔가가 입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사유가 피로 바뀌는 거잖아요. 식단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세 번째, 운동입니다. 사실 저는 4년 정도 매일 골프 연습을 했어요. 원래는 제가 두통을 한 10년 이상 앓았었는데 두통도 싹 사라지고 좋았어요. 어떤 형태의 운동이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유튜브 취미로 하면서 골프 연습 좀 게을리하고 있어요.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찍기 전에 요가를 1시간 정도 하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운동 하시나요? 요가도 좋고 조깅도 좋고 뜀박질 힘드시면 요새 햇볕도 좋으니까 산책이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강도 유산소 운동 150분 혹은 고강도 75분, 고강도 운동 75분 권장합니다. 시간을 나눠서 보면 하루에 20분의 중강도 운동이고 10분의 고강도 운동이거든요. 10분, 20분 내가 이거 시간 없어서 운동 못하겠다.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 아닐까요? 10층 아파트 사시면 관절이 아프시지 않다면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한번 왕복으로 계단 오르내리기 한번 해보세요. 하루 한 번만이라도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시면 이거 진짜 운동 됩니다. 땀 뻘뻘 나요 진짜. 중강도에서 고강도 운동 사이쯤의 강도의 시간도 아주 적당해요. 오르락내리락 하면. 제가 생각하는 노화는 옛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과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옛날 말인데요. 이거 진짜입니다. 병원에 입원하시면 누워 계시잖아요. 누워 계시면 오래 못 가세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걸어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그런 몸 상태의 어르신들이 회복력이 훨씬 좋으십니다. 혈액 순환부터 다르니까요. 편의점이나 슈퍼 가실 때 오늘부터 하루 한 번이라도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힘드시면 요가 매트나 매트 사실 돈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시면 이불이라도 까셔서 스트레칭이라도 하세요. 정말 좋습니다. 운동 꼭 하세요. 네 번째, 체중 조절입니다. 이 체중 조절도 참 어렵습니다. 개념은 참 쉽죠.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 이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 그런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있죠. 사람의 습관, 관성. 이거 타파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도 제가 알아요. 이거 왜 모르겠어요. 다시 태어나지 않은 이상 잘 안 될 거라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은 없죠. 정주영 회장님,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이 그러셨죠. 임자 해봤어? 저는 이 말이 주는 뜻을 어렴풋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체중 조절 위해서 조금 적게 먹고 조금 더 움직이는 거, 이 정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체중 조절해서 날씬해지진 않더라도 건강하고 싶으시잖아요. 건강하고 싶으신 분들은 밥 한 공기 드실 거 0.9공기 드시고 10발자국 걸을 거 11발자국 정도 걸으실 수 있잖아요. 많이 바꾸는 건 힘들어요. 그것도 저 알아요. 그런데 조금씩 늘려가 보거나 줄이는 거는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작은 피드백이라는 영상을 한번 찍고 올렸었는데요. 핸드폰 달력에 그때그때 생각나는 영감이나 단어를 적는 거예요. 요새는 유튜브에 관심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유튜브가 잘 될까, 그런 주제로 핸드폰 달력에 제가 단어를 적어 놓는데, 체중 조절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작은 피드백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핸드폰 달력에 오늘 아침, 점심, 저녁 뭐 먹었는지 음식 적어놓고 양을 한번 같이 적어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에 후라이드 9조각을 먹었다. 그럼 다음에 닭을 시켜서 먹을 때 나 그때 9조각 먹었지? 이번엔 8조각 한번 줄여서 먹어봐야지? 줄여봐야지?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핸드폰 달력이라서 이게 의식하지 않고 매일 볼 수도 있고요. 잊고 지내더라도 매일 노출이 되니까 리마인드를 시켜주거든요. 식단도 마찬가지고 운동량, 운동 기록도 좋겠네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이든 악이든 뭔가 사람의 감정과 계산으로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살을 빼고 건강하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의 생각부터 덜어내는 거를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체중 감량의 열매를 내가 이걸 취하겠다 공짜로?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저는 절대라는 말을 쓰는 걸 지향하려는 사람인데 이거는 절대라고 쓰고 싶습니다. 다섯째, 금연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세상에 안전한 담배 없습니다. 여섯째, 지병 관리입니다.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식단 조절하시고 운동하시고 체중 감량하시고 금연하면서 지병 관리하셔야 되고요. 지병이 없는 분들이라도 여기 적힌 내용은 공통 권장사항입니다. 일곱째, 약물 복용입니다. 혈압, 당뇨, 이상지질증 다 관리하시는 게 좋죠. 아스피린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한번 다뤘었는데요. 연세가 드셔서 내가 60이 넘었으니까 뇌졸중 예방 위해서 아스피린 먹어볼까? 이런 생각으로는 아스피린 복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장출혈, 뇌출혈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무조건적으로 권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뇌졸중 위험 요소를 가진 분들이 복용하시긴 하지만 의사와 꼭 상의하셔야 되고요. 이제 일정 연령이 넘었다고 아스피린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알아두시고 제 영상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결국에 이 모든 게 팀플레이입니다. 환자, 가족, 의료진 모두 한 팀이 돼서 심장마비, 뇌졸중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잘나서 막을 수 있는 병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의지, 가족의 도움, 의사의 치료가 모두 이게 톱니바퀴가 원활하게 작용을 할 때 건강을 가지실 수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줄이시고 수면의 질 높이시고 정신적으로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면 좀 해소를 하세요. 그럼 건강과 행복 자연스럽게 여러분들한테 찾아올 겁니다.